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입니다. 2024년 12월을 보시면 3,518건이에요. 와, 엄청나죠. 이 3,518건이라는 숫자 2020년 11월에 3,593건 이후로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파트 경매가 전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큰일 났구나.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축이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지금 판판이 쓰러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경매가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는 것은 말입니다. 게다가 진짜 심각한 것은요,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요 지표가 요 숫자가 좀 바뀌었는데 거꾸로 바뀌었거든요. 거꾸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낙찰가율은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84.5%입니다. 84.5%면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1억 5천이 1억 5천 5백이 빠졌으니까 심각합니다. 아니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10억을 다 받아도 이게 빚을 다 갚을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84.5%가 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을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낙찰률도 37.6%밖에 안 됩니다. 37.6%면 이게 계속 말입니다. 낙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찰이 돼야 되는데 계속 말입니다. 낙찰이 안 되고 37.5%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유찰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찰이 되면 될수록 가격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 진짜 심각합니다. 영끌한 사람들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영끌한 사람들 그 내용만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참혹한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영끌조 참혹이라고 제가 말을 썼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임의경매거든요. 강제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적어도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뭐 다른 제3자가 이게 경매로 넘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4년에 13만 9,847건입니다. 2013년 14만 8,701건 이때 이후로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32.4%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무리하게 산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자도 낼 돈이 줄어들고요. 또 원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경매거든요. 영끌족의 비명, 영끌족의 참혹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표를 보시면 느끼시지만 지금 그만큼 상황이 참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서울만 놓고 볼까요?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4년 12월을 보면 지금 279건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지난 10월에 380건이 2015년 4월 401건 이후로 최대였거든요. 279건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한 달에 경매 건수가 서울에서 말입니다. 많아봐야 50건이 많아봐야.
많아봐야 50건인데 지금은 279건이면 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심각합니다. 게다가 낙찰률을 보세요. 낙찰률 38.9%입니다. 계속 유찰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유찰이 될 때마다 20%가 깎이거든요. 예, 100%에 유찰하면 20% 깎여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80%가 되는 거죠. 예, 80%를 또 100으로 보고 2차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20% 깎입니다. 그러면 60%는 아니지만 60%보다 조금은 높겠지만 어쨌든 또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38.4%는 그만큼 3번, 4번까지도 유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낙찰가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지금 서울 아파트도 말입니다. 예, 낙찰가율이 2024년 12월을 보면 91.8%예요. 10억짜리 아파트 감정가가 9억 7,800만 원이란 뜻입니다. 서울은 그래도 덜 빠졌다 이야기하죠. 서울은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지방이나 전체적으로는 더 빠졌고요. 저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경매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아파트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업용 건물, 상업용 가게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큰 그림에서 갔다 보면요. 지금 2014년 4월 이후 경매 진행 건수가 최대다. 예. 그리고 2013년 이후 임의 경매가 최대다. 이런 숫자들 말입니다. 서울 전국 아파트도 지금 12월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2020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대다.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자, 숲을 보자 이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자꾸 큰 그림을 보자는 게 그거예요. 큰 그림을 보자는 게. 결국 말입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생각 그거는 버려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확정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믿을 것만 믿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현재는요. 현재의 잣대를 봐야 돼요. 옛날처럼 물가가 서서히 오를 때는요.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현재를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물가가 펑펑펑펑 이렇게 뛰어오르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에게 다가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야,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 집값도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저는 임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다. 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어떤 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요. 과학적이지 못하거든요.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걸 저는 절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은 올해 경매 시장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표도 그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쪽 경매 쪽을 많이 보시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